끊임없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려보세요. 인생이 역전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 명령을 통한 부의 법칙 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 즉 확언을 통해 부를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뒤 집중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영의 역동적 법칙, 1962년 캐서린 폰더. 명령, 이 단어는 권한과 통제력을 의미한다. 당신이 권위 있는 태도를 갖출 때 삶 속에서 당신이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선한 것들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산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명령의 법칙은 당신이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통제하는 관점으로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게 한다. 이 법칙의 핵심은 단순하다. 당신이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선언 한마디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바뀌고 놀랍도록 빠르게 좋은 결과가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다. 정말 놀라울 만큼 자신의 높은 기대치를 현실로 명령할 때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명령의 법칙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법칙 중 하나다. 당신이 소망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실체화시키기 위한 명령의 말을 선언할 때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인다. 우리는 말을 통해 명령할 수 있다. 사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명령의 법칙을 사용 중이다. 문제는 그 대부분의 말이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된 선언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짜증나, 피곤해, 하기 싫어 등이 있다. 최근 한 사업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그의 지인 중 한 사람은 오른팔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이 늘 무심코 입에 올리던 말을 떠올렸다. 내 오른팔이 없어져도 좋으니 원하는 걸 꼭 얻고 싶어. 그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린 순간 자신의 말이 자신의 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놀랍게도 그의 팔은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종종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의 힘을 배워왔다. 고대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 중국, 티베트의 영적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말만 하라.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의미한 말조차도 삶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 또한 지금까지 수백 명의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왔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명령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매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선한 것들을 확신에 찬 말로 선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은 현실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는 확언이라는 개념을 자주 듣게 된다. 이것 또한 본질적으로는 명령의 한 형태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매일 말로 하거나 마음속으로 확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명령의 법칙은 가장 쉽게 작동한다. 확언을 사용하는 것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실천법이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고 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확언한다는 말은 본래 확고히 하다, 굳히다 라는 뜻이다. 당신이 바라는 좋은 것을 입 밖에 내어 확언하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될 때
당신은 그 바람을 마음속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 속에 굳건히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언을 반복할수록 당신이 원하는 선한 결과는 눈앞의 현실로 더 빠르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말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당신의 말은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만약 지금까지 갈등, 부족, 한계, 어려움의 말로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바꿀 수 있다. 명령과 선언의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을 바꿔보아라. 그러면 당신은 풍요와 무한한 번영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내 번영 수업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명령의 법칙이 가장 쉽고 빠르게 효과를 주는 원리 중에 하나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확언 문장을 정하고 하루 15분 이상 혹은 하루에 3번, 5분씩 소리내어 반복하여 선언했다. 만약 말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문장을 수십 번씩 손으로 써 내려갔다. 그런 단순한 실천이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내 수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효과를 경험한 확언이 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번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번영하게 합니다. 이 문장을 매일 꾸준히 선언한 결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기회와 큰 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확언은 당신의 삶에 선한 것을 끌어당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필요가 있을 때는 그에 맞는 구체적인 명령문을 선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돈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면 혹은 지갑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지갑을 손에 들고 조용한 공간에서 여러 번 소리내어 선언하라.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지금 너를 통해 신의 풍요가 드러나고 있음에 감사한다. 당신이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식탁 앞에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 음식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옷을 입을 때조차 당신의 옷을 향해 감사와 축복의 말을 건네보아라. 만약 완벽한 아름답고 편안한 집을 원한다면 그것이 단 한 칸의 방이든 작은 아파트든 큰 집이든 이렇게 선언해보라. 나는 신의 풍요로 인해 이 아름답고 적절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의 문장은 특히 여성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마도 확언에 관해서는 극단주의자로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집안 곳곳에 테이프로 확언 문장을 붙여두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동네 아이들조차 그것에 흥미를 느낀다. 가끔은 집에 들러 오늘은 어떤 문장이 바뀌었나요? 하고 묻기도 하고 그 메모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종종 있다. 앞서 언급한 옷에 관한 확언문은 내 옷장에 붙어 있다. 건강, 젊음, 아름다움에 대한 문장은 거울에 붙어 있고 식량과 풍요에 대한 문장은 냉장고 문에 이렇게 붙여두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의 넘치는 공급이 이곳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확언 문장을 선언하는 것은 그날을 주도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매일매일 번영과 성공을 선언하라. 그것은 곧 그것을 이끌어내는 명령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은 번영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지금 신의 풍요로 인해 나의 재산이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하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재정적 의무가 신의 놀라운 방식으로 즉시 완전하게 해결되고 있음에 감사하다. 더 큰 성공을 향해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음에 감사하다. 나는 지금까지 매일 진지하게 확언과 명령의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반대로 확언과 명령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룬 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가끔씩 이론적으로는 성공 철학을 유창하게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명령의 법칙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단 15분만이라도 확실한 풍요의 말을 반복하는 일을 어색하게 여기거나 체면에 맞지 않는다며 꺼린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하루 종일 가난, 부족, 재정난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런 말을 할 때는 체면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 인생은 선택이다. 높은 길을 걸을 것인가, 낮은 길을 따를 것인가. 부의 명령의 법칙은 왕의 길, 성공의 길, 즉 고귀한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성공과 풍요에 대한 확정적인 말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냥 그대로 해보라. 때로는 당신이 명령의 법칙을 사용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너무 부드럽게 말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강력한 문장을 큰 소리로 외쳐라. 그 말이 당신의 세상을 흔들 만큼 진지하게 말이다. 또한 확언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있는 환경이 소리내어 확언을 하기에는 개인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면 직접 손으로 써보라.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명령의 행위가 된다. 한 성공한 사업가이자 작가였던 인물이 오래전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고 더 넓은 분야로 나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더 큰 정당한 보수를 받고 글을 쓰고 강연하고 여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몸도 야유였고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가정생활 역시 조화롭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웠다.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이 향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그는 뒤늦게 확신했다. 이 명령의 법칙이야말로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새롭고 이상한 방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확언을 오직 조용히 혼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떠올린 방법이 이거였다. 바로 확언을 조용히 써내려가는 것. 매일 밤 그는 연필을 깎고 종이 뭉치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고 싶은 확언 한 문장을 수백 번씩 써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건강, 부, 행복에 관한 확언을 썼다. 어느 날 그는 유난히 정신없고 바쁜 하루 중에 자신의 사업 파트너와 심한 갈등이 생겼다. 그날 밤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확언을 수백 번 써내려갔다. 이 상황은 나를 낙담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과 지혜의 영이 나를 지탱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다. 내 삶에는 오직 좋은 일만이 들어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의 사업 파트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나의 지분을 전부 사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원만하게 금액에 합의했고 거래는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그리하여 이 남자는 마침내 자신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곧 건강도 회복되었고 체중도 늘어 나중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의 아내는 결혼 전 했던 일과 비슷한 직장을 다시 구했고 남편의 동의 아래 일을 시작하면서 자유와 성취감을 느꼈다.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도 조화가 찾아왔다. 이후 그의 글쓰기와 강연, 그리고 많은 재정 활동을 통해 건강과 부, 행복을 얻게 되었다. 그 모든 변화는 그가 매일 밤 지금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를 간단한 말로 수백 번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다. 확언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최근 한 친구가 긍정 확언의 힘이 자신의 건강 회복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매우 중대한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의사는 그녀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신체가 생각의 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의 태도에 따라 육체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반응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들었소. 그 말을 받아들이며 죽을 수도 있고 그 말을 거부하여 살 수도 있소. 하지만 살고 싶다면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수술이나 병원 이야기를 이제 그만두시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요. 완전히 잊어버리시오. 둘째,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생명을 확언하고 살 것을 기대하시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며 매일 함께 확언하자고 말했다.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이 단순한 확언을 날마다 꾸준히 사용했다. 그 말은 그녀가 반복할수록 점차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이제는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의 습관이 되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찾아올 때면 남편은 언제나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우리는 이제 아내의 수술이나 병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혹여나 그녀에게 병이나 수술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2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확언을 반복한 이후로 단 하루도 아픈 날이 없었어요. 이처럼 확언에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하는 힘이 담겨 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내게 와서 확언이 자신의 인생과 사업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확언의 힘이 제 목숨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전 저는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당신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확언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말도 안 된다 생각했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삶은 정말 막다른 골목이었기에 잃을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확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삶의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확언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의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제가 6달 전 느꼈던 것과 정확히 같은 표정으로 우울하게 앉아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 정말 목숨을 끊는 것까지 생각했지. 그러다 우연히 확언의 방식을 알게 되었고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그리고 지금은 다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저는 매일 쓰던 확언 문장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종이는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친구는 그 문장을 무척 고마워했어요. 얼마 전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확언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어떻게 단 몇 마디 말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 삶이 달라졌어. 이렇듯 확언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신의 풍요로운 축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단지 그 대가로 매일 확언하고 명령하는 실천을 해야 할 뿐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다음의 3단계 번영 공식을 추천하고자 한다. 첫째, 매일 당신이 바라는 바를 메모로 정리하라. 둘째, 그 바람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충분히 그려보아라. 셋째, 그 결과가 현실이 되도록 대담하고 의도적으로 확언하고 명령하라. 이 3가지 단순한 단계를 매일매일 끈기 있게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에 밀려드는 번영의 큰 물결은 결코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부자되기 프로젝트 5편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